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토큰의 양 같은 것도 대시보드 같은 데서 나오는데 심지어 이게 등수도 나옵니다. 일단은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죠. 적게 써서 잘할 가능성은 없어요. 사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토큰 적게 쓰는 순으로 자른단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 미친듯이 AI를 쓰게 되는 거죠. 진짜 훌륭한 개발자라면 그 개발자가 토큰을 1000불 썼을 때보다 2000불 쓰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미래는 우리 회사가 토큰을 더 많이 쓰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좋아지냐, 우리의 매출은 올라가냐, 요거를 세팅을 해야 돼요. 토큰을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이걸 부가가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직원은 10명이라도 토큰은 무한대로 사용하면 매출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회사만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30년 개발자가 이제 드디어 시즌4를 맞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셨어. 저희가 이제 시즌1 시작할 때만 해도 다니셨던 회사가 머신러닝 하는 회사였잖아요. 네네. 지금은 한 1년 동안 정말 AI 에이전트 이런 거 하는 회사에서 네네. 또 바쁘게 일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죠. 제가 마지막에 머신러닝 쪽 일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약간 LLM 쪽 일을 하다가 네. 나오면서 AI가 미래다라고 해서 약간 AI 강연, 네. AI 컨설턴트 네.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말만 하면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스타트업에 가서 제가 이제 AI 약간 자문 같은 걸 하면서 AI 제품 개발 같은 거를 좀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가 점점 커지고 AI 제품이 커지다가 이제 다른 회사랑 같이 더 일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게 회사가 한 12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개발자가 한 70명 그리고 이제 일반 직군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개발 직군이 어떻게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와 이제 이 일반 직군이 어떻게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결국 AX죠. 근데 이게 약간 개발 직군 AX와 일반 직군 AX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에 좀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발자의 AX와 일반 직군의 AX를 둘 다 총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까? 두 개의 이제 접근 방법이? 그렇죠. 아무래도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코딩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방망이를 칼로 깎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이게 이제 개발 직군의 AX인 거고 이제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뭐 문서를 쓰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게 많았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약간 쓰는 시간이 지금까지 달랐기 때문에 개발 직군 AX는 일단 프로그래밍부터 코딩부터 좀 들어가는 거고 결국 이거를 AX 하고 나면 나머지가 둘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일단 개발자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을 AX 하는 거가 지금 현재는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AX를 그러면은 적용을 하실 때 일반 직군이랑 개발자 직군이랑 어느 쪽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사실 이제 개발 직군부터 좀 쉽게 들어가는데 이유는 유명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AX를.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 이제 잘 발전해 와서 지금은 이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약간 용어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엔지니어링 결국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요구 조건을 달성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이런 모든 거를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이 엔지니어링을 에이전트로 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AI를 써서 사실상 본인의 업무를 AI 전환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공 사례가 많고 그리고 클라우드 코드 같은 게 나온 지가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소름 돋죠. 챗GPT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사실 클라우드 코드가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챗GPT한테 오늘 나 배고픈데 뭐 먹어야 돼? 정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코드한테 뭘 만들어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1년 사이에 발전했고 1년 전만 해도 이건 약간 재미지 였다면 지금은 완벽하게 업무가 대체되는 거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분들께서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MVP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한 거를 프로덕트로 아예 발표를 해버리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이러는데 훨씬 힘들다. 이거는 위험하니까 아직은 너무 거기에 맹신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말하고 돌아섰는데 그 사이에 바뀐 거죠. 진짜 그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저도 사실 굉장히 버거워할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할 때도 저도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임계점을 넘은 것 같고요.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 3개 정도의 큰 업계 이제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제 안드레이 카파스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지 말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야 된다. 바이브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바이브 코딩은 그냥 코딩 좀 재미로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하는 엔지니어링
급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획을 그은 것 같고요. 실제 사례로는 리눅스를 만드신 리누스 토마스 옹께서 드디어 나도 바이브 코딩을 해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게 충격이었고요. 리눅스 나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계속 지금도 커밋하고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리눅스 다음에 이분의 업작이신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소스 다 넣는 그 깃허브를 또 계속 유지 보수하시는 게 아직도 뭐 소프트웨어계 전설이시고 굉장한 현업이시죠. 네, 저처럼 날라리 30년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반께서도 바이브 코딩 쓸모 있다. 하지만 리눅스 같은 커널 정말 중요한 부분 만드는 거는 인간이 한 땀 한 땀 따야지. 아무래도 OS라든가 무슨 드라이버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예외사항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진간한 여기서 어진간한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도가 안 됐으면 리눅스 온께서 아예 꺼내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게 약간 업계 충격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어떤 되게 유명한 개발자도 이제 토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코드 같은 걸 쓰면은 사실 이제 토큰을 갈아 넣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요금제를 가지고 좀 쓰긴 하는데 많이 쓰다 보면 이제 토큰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토큰을 어쨌든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는 써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데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연봉의 반 정도는 토큰을 써야 된다. 아 그렇게 준다면서요? 이제 엔비디아 그렇게 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Only imagine in the future, every single engineer in our company will need an annual token budget. They're going to make a few $100,000 a year, their base pay. I'm going to give them probably half of that on top of it as tokens so that they could be amplified 10x. Of course we would. It is now one of the recruiting tools in Silicon Valley. How many tokens comes along with my job? 그래서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자들 70명이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이브 코딩 전문가를 컨설턴트를 모셔다가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면서 지금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토큰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 토큰을 70명을 위해서 억 단위의 토큰을 저희가 샀습니다. 70명이니까 나누면 얼마 안 되긴 한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일을 해야지. 근데 억 단위의 토큰을 사서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금 밖에 있는 친구들은 취업하려고 매달 자기 돈 내고 토큰 사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런 훌륭한 컨설턴트 데려다가 교육해주면서 토큰을 이만큼 사주는데 바이브 코딩 전환 못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조건 바이브 코딩이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약간 제품의 전문가. 나는 이 제품을 잘 만들어. 난 이 제품을 많이 알아. 근데 이제 그 제품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전문가.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백엔드고 뭐 파이썬으로 코딩을 잘해.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파이썬이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바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어떤 언어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쓸 수 있어야 되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회사에서도 팀을 운영할 때도 당연히 이 A라는 프로젝트에 한 5명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전부 바이브 코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들 바이브 코딩을 할 줄 안다.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의 운영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 개개인도 생명이 더 길어지는 거죠. 토큰 아까 절반까지 엔비디아에서 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주셨는데 요새 외신 보다 보면은 진짜 희망퇴직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유명한 회사들이 희망퇴직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연봉으로 아낀 돈을 남아있는 사람들 토큰 주려고 그렇게 지금 자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아마존 개발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들어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티켓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키로라고 하는 AI 개발 도구를 쓰거든요. 코딩 에이전트를 아마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좀 상황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회사가 크고 또 아무래도 AWS 자체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 AWS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보다 AWS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고 사내에 있는 문서들이 더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미리 학습시켜 놓은 거죠. 훨씬 더 똑똑한. 맞춤형으로 딱 LLM이 돼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LLM 자체는 이제 오퍼스를 씁니다. 엔트로픽이 아마존하고 협력 관계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오퍼스 제일 좋은 걸 쓰고 다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잘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키로라는 도구가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씁니다. AWS에서 뭔가 하려면 예를 들면 클라우드 코드를 쓰는 것보다 이 키로가 좀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AWS를 더 잘 이해하니까. 근데 이제 키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뭔가 태스크가 왔다. 그러면 키로도 맨 처음에는 ID로 다 했거든요. 개발 도구 같은 거 띄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코드처럼 CLI 버전이 나왔어요.
커맨드 라인에서. 그 도스처럼 쓰는 그렇죠, 거 그거요. 그렇죠. 그래서 터미널 몇 개 띄워놓고 야 이거 티켓 35번 왔어. 그거 읽어보고 네가 할 수 있는지 좀 봐봐. 68번 왔어. 이거 읽어보고 이거 괜찮은지 봐봐. 그래서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개발이 아니에요. 계속 AI랑 대화를 계속 하고 걔네들이 계속 분석하고 한쪽에서는 토큰이 녹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시니어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죠. 다만 주니어 개발자는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400불쯤 토큰을 쓴다면 시니어 개발자는 한 달에 한 4,000불쯤 토큰을 쓰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가 받았어요. 근데 하루 동안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AI한테 정확하게 가이드를 줘야 되거든요. 뭐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건 저렇게 해보자. 근데 본인의 약간 지식이나 뭔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나 못하겠어라고 돌리면 시니어한테 가는 거죠. 그 티켓이. 예, 그러면 시니어가 받아가지고 그걸 더 이제 고급 기술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발 능력 자체는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사실 그걸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역량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일을 받으면 바로바로 얘들 AI한테 시켜가면서 그냥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의 흐름이 예전이랑 완전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더 옛날에는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들어갔다 하면 마치 제가 주니어 몇 명을 데리고 일하듯이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들도 좀 자연스럽게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티켓 시스템이라든가 뭐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라든가 스테이터스 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이렇게 AI와 잘 연결되도록 키로 같은 도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밖에서 쓰고 있는 뭐 지라라든가 뭐 컴플루언스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본인 내부에 아마존 내부에서 쓰고 있는 도구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토큰의 양 같은 것도 대시보드 같은 데서 나오는데 심지어 이게 등수도 나옵니다. 등수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쓰는 등수입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많이 쓰는. 많이 쓰는 거. 일단은 지금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적게 써서 잘할 가능성은 없어요. 많이 써서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고 적게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을 나래비로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당신은 전 직원 5만 명 중에서 3,000등이야 라고 하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그 전까지만 해도 코드를 정말 잘 짜던 사람이었는데 난 지금도 내 코드를 내가 짜고 있기 때문에 토큰을 거의 안 썼어. 이러면은 전 직원에서 하위권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리해고 할 때 토큰 적게 쓰는 순으로 자른단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AI를 쓰게 되는 거죠. 직원들이 토큰을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도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써더 버릇해야 예를 들면 뭐 자전거 준다고 갑자기 제가 막 자전거를 많이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동차처럼 멀리 막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토큰을 많이 쓰고 내 등수를 좀 올려야 회사가 이렇게 칼바람에 불 때 안전하겠다라는 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AI 전환의 큰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쉬운 지표도 되는 거고. 제 쓸데없이 막 안 될 거에만 막 시도해갖고 토큰 낭비하면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면서 배울 거잖아요. 그럼요. 낭비라도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야 토큰을 연봉의 반? 여객기를 조종사가 운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을 생각해 볼게요. 그 기름값은 한 번에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종사가 받는 월급이 얼마일까요? 심지어 조종사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을 다 합쳐도 한 비행에 다 해서 1,000만 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기름값은 항공료는 8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비행기 값은 그럼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개발자는 토큰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 토큰을 써서 생산성을 올리는 게 문제인 거지. 토큰을 안 쓰는 거는 나는 비행기가 있지만 기름값을 아끼겠어. 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딱 비유해주니까 착 와닿는데 기름을 많이 써본 조종사들은 그만큼 조종 잘하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상황을 겪어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비행기가 지상에 있는 시간만큼 항공사는 손해를 봐요. 비행기는 무조건 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몇백억, 몇천억짜리 비행기가 착륙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내리는 건 최소한 순식간에 내려서 조종사 다 갈아 끼우고 승무원 다 갈아 끼우고 승객 다 갈아탄 다음에 바로 출발하는 거. 그래서 계속 공중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은 개발자도 토큰을 계속 써야죠. 조종사입니다. 계속 토큰을 써야 그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많이 써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위 한 10% 급이라 그러면은 뭐 토큰을 한 달에 예를 들면은 뭐 한 1,000불,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를 쓴다면 상위 한 1% 정도가 되면 이제 한 1,500만 원을 써버리는 거죠. 극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진짜 자기 연봉만큼 쓰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분들은 더 받겠죠. 그만큼
그만큼 쓰기 때문에. 아, 그럼 진짜로 뭐 50%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토큰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 LG전자 가전사업부에서 AX 관련돼서 약간 가서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네. 뭐 이렇게 경영진들하고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네. LG전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방향도 정확히 잡으시고, 네. 응원하는 입장인데, 그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화두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셋업한 상황이 토큰을 더 많이 쓰면 회사가 좋아지는 방향이냐. 아까 그 개발자로 돌아갈게요. 진짜 훌륭한 개발자라면 네. 그 개발자가 토큰을 1000불 썼을 때보다 2000불 쓰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는 우리 회사가 토큰을 더 많이 쓰면 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좋아지냐, 우리의 매출은 올라가냐, 요거를 세팅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뭐 옛날로 말하면 이제 좋은 사람을 많이 뽑고 그 좋은 사람 갖고 좋은 제품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좋은 영업직들 많이 뽑고 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사의 재산이었을 거잖아요. 아니면 재료를 사오든가. 네. 근데 이제는 토큰이라는 거죠. AI가 많이 돌아갈수록 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토큰을 싸게 가져와서 네. 비싸게 이걸 부가가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직원은 10명이라도 토큰은 무한대로 사용하면 매출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회사만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새 뭐 많이 나오는 토큰 이코노미, 뭐 크노믹스 뭐 이런 게 그런 건가요? 그렇죠. 토큰이 많이 쓸수록 정말 이렇게 회사가 좋아질 만큼 지금 AI가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바이브 코딩 쪽의 이슈로 뭐 리눅스 원캐스도 바이브 코딩 한다. 네.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토큰을 써줘야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또 다른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 바이브 코딩은 코드를 AI가 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드를 안 보는 거다. 약간 정의가 더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바이브 코딩을 해도 검수는 무조건 개발자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올리세요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아예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디버깅이 되게 좋은 예인데 네. 바이브 코딩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스펙을 주거든요. 자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니까 요구 조건 같은 거죠. 테스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테스트해줘. 근데 이제 버그라는 거는 결국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요구 조건이나 테스트 케이스에 그게 안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구 조건을 줘서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얘를 돌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를 실제로 코드를 만들기 전에 먼저 돌려보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입력창을 만들고 네. 거기에다 숫자를 넣으면 뭐 그걸 가지고 뭐 계산을 해줘 네네.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예. 근데 거기에 숫자를 너무 길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500자리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럼 테스트 케이스가 있었어야죠. 이 글자가 20개가 넘어가면 멈춰. 그래서 20개가 넘어가면 멈춰라고 안 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기존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네. 자연히 한 20개쯤에서 멈추게 이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겠죠. 근데 AI는 시킨 대로 자 여기 입력창을 하고 숫자를 입력받고 이렇게 계산해라고 하니까 그대로만 짠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숫자가 너무 길게 입력하니까 숫자가 너무 크고 들어오면 뭔가 에러가 나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 버그 리포팅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요구 조건하고 테스트 케이스에 숫자는 몇 개에서 잘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기존에 하던 디버깅이라는 과정 자체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요구 조건을 변경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코드를 안 고쳐도 그 두 개를 알아서 고치면은 그 AI가 얘를 보고서 지가 문제를 찾아서 코드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코드 자체를 만들거나 있는 코드를 고치는 행위 자체가 네. 결국 이 모든 바이브 코딩이거든요. 요거를 챗GPT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집 앞에 있는 식당 리스트를 좀 뽑아봐 네. 라고 했는데 저는 3개쯤 원하는데 얘가 한 100개쯤 뽑았어요. 네. 그럼 100개 중에서 제가 3개를 골라갖고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다시 프롬프트를 고쳐야죠. 3개만 줘 라고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롬프트 자체도 정확하게 줘야 결과가 나오듯이 바이브 코딩도 요구 조건하고 설계,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걸 정확하게 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 결과 자체를 아까 그 식당 리스트에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이 프롬프트를 고쳐야 되듯이 바이브 코딩으로 하는 처음 요구 조건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요구 조건도 프롬프트입니까? 그거는 그 뭐 프롬프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큰 그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LLM한테 프롬프트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이전틱이라는 용어로 뭔가 요구 조건을 보고 혼자 이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을 부르고 여기서 개발한 걸 모아오고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챗GPT도 그냥 물어본 거 답변하는 게 아니라 회사 데이터 다 놓고 되게 복잡한 일을 시키려면 이 시스템이 복잡해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에이전틱하게. 그런 점에서 바이브 코딩도 보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도 봐야 되고 저 설계 문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스킬이라 그래가지고 이 코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기술은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주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제일 크게는 요구 조건, 그러니까 뭔 제품이야, 스펙 같은 걸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설계, 이제 어떤 기술을 좀 써주고 우리는 이런 표준을 지켜야 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통과해야 돼라고 하는 요 3개 정도를 보통 주죠. 근데 일반적인 개발도 사실 이 3개를 줘야 돼요. 그래야 개발하기 쉬운데 사람은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살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이 3개를 대충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들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주니어는 이걸 되게 자세히 줘야 되고 시니어는 대충 줘도 알아서 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AI 시대에는 이거를 시니어건 주니어건 다 자세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새로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러면은 AI한테 이렇게 잘 세계를 줘서 잘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뭐 새롭게 만들어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AI로 전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거랑 얘랑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힘든 대목이고 저도 요즘 집중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저는 일단 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바코 리라이트, 그러니까 재작성, 바코 리라이트라고 부르고 있고. 바코는 바이브 코딩이요? 네, 줄여서 그냥 바코라고 합니다. 요즘은 별다질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람이 만든 코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다가 퇴사하고 저 사람이 만들다가 퇴사하고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코드는 내가 만든 코드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제 만든 코드예요. 작년에 만든 코드는 벌써 까먹었어요. 문과로 치면 릴레이 소설 같은 거 쓰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짠 코드를 제일 잘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줘요. 최대한 이 코드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AI한테 이거 좀 이해해봐. 그러면 이해했으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봐. 그럼 네가 다 이해했네? 그러면 네가 제일 자신 있는 언어로 다시 짜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파이썬으로 하고 싶으니까 파이썬으로 다시 짜봐. 아니면 뭐 기존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몽땅 다 그대로, UI 그대로, 스펙 그대로, 뭐 API 그대로 하지만 AI가 내부는 다 갈아엎는 거예요. 저는 코딩을 했다고 하면은 다 똑같은 트레이에 있어서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거는 지금 앞에 10줄은 러시아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10줄은 불어로 써 있고 여기는 일본어로 써 있고 이것들을 영어로 다 바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김치찌개라 그래도 모든 가게의 김치찌개가 내용물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만드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하지만 저희가 주방장을 바꿨다면 그 주방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해줘야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까 70명 개발자가 지난 예를 들면 10년 동안 짜놨던 소프트웨어를 AI를 시켜서 몽땅 다 새로 만들어라.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 실제로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억 단위의 토큰을 주고 굉장히 비싼 컨설턴트 데려와서 교육시키면서 그래서 바짝 밀착 방어하면서 기존 코드들을 몽땅 다 AI로 다시 리라이트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은 그 코드를 안 보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모든 기능 추가나 디버깅이나 뭐 개발은 다 그냥 이제 스펙 고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기획자들도 이 스펙 고치고 이제 버튼 누르면은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그거랑 되게 비슷한 대목인 것 같은 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자체 분석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냉장고가 고장났으면은 아저씨가 오셔갖고 여기에 이렇게 막 열어보고 여기에 요게 잘못됐네요 하고 바꿔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체 센서들이 돌아가면서 뭐가 고장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사람이 와서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로 바꾸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코딩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전에는 사람이 가서 코드를 바꿨다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는 고치고 진단하고 막 다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코드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코드는 그러니까 LLM 모델은 오퍼스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걸 쓰고 있는 에이전트 이제 이쪽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은 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거 개발을 클라우드 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는데 알파고를 맨 처음 만든 거는 인간의 기본을 다 알려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죠. 근데 그 다음에 알파 제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알파 제로는 기본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규칙만 알려주고 네가 혼자 둬봐. 라고 혼자서 이렇게 재기 학습을 하면서 혼자서 이기면 내가 잘한 거고 지면 내가 실패한 거네 라고 하면서 하니까 순식간에 똑똑해졌고 이 알파 제로랑 알파 고를 붙여보니까 뭐 97대 3인 거예요. 클라우드 코드로 개발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이건 인간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엔트로픽에서 클라우드 코드 관련해서 발표한 걸 보면 막 이틀에 한 번씩 나와요. 기능이. 인간의 그 상상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네. 저도 클로드 쓰고 있는데 그 윈도우 앱이 수시로 바뀌어갖고요. 계속 옆에 다운로드 하라고 뜨고 또 에러도 잘 나고 또 어쩐 되게 잘 돌아갔다가 또 내일 모레는 갑자기 안 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자동차도 예를 들면은 도로에 모든 차가 다 테슬라가 되고 그게 모두 자율주행이 켜진다라고 하면 이제 속도의 한계가 사라질 수도 있죠. 길만 좋다면. 그런 것처럼 개발자들은 무조건 이제 바이브 코딩을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도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무조건 바이브 코딩 하는 사람만 뽑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제품을 했냐 아니면은 뭐 무슨 기술을 아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할 줄 아냐 요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iOS 클라이언트도 있고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도 있고 그다음에 PC 클라이언트, 맥OS 클라이언트의 웹 버전까지 일단 클라이언트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개발팀이 뭐 12명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5명 갖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맡고 한 사람이 하나씩 맡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iOS 반 하면서 웹하고 안드로이드 반 하면서 웹하고 그다음에 뭐 윈도우즈 맥 하면서 뭐 백엔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풀스택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급할 때는 옆에 팀에 가서 다른 제품도 도와주죠. 어차피 그 스펙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팀의 퇴사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일이 많아졌다고 힘들어하죠. 네, 우리의 이제 지적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터미널을 열고 저희가 이제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3개 이상 돌리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스크 1 하는 동안, 태스크 2 하는 동안, 태스크 3 하면은 이제 3개까지는 저희가 머릿속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4개, 5개 하면은 까먹어요. 서로 꼬이죠. 내가 여기다가 뭐 시켰는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까지 내가 부를 수 있냐. 그래서 내 부하 직원을 몇 명까지 동시에 일을 시킬 수 있겠냐. 야구라 그러면 감독이 지금 뭐 선수들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시니어 개발자일수록 이제 여러 에이전트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역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신경험을 하고 오셨군요. 네.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지금 토큰 이코노미까지 오게 된 이 지금 과정을 들어봤다고 하면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요거를 진짜 잘하고 있는 회사들, 요걸로 이제 잘 나갈 회사들이 어딘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